2023년도 하반기 제가 무주택자라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대구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라는 영상을 두 번째로 가져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찍었을 때 영상은 종잣돈이 5천만 원이었을 때를 가정했고요. 이번에는 종잣돈이 그 2배입니다. 1억. 와, 1억의 현금이 있다면 현재 내가 그리고 30대 초반에서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죠.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299만 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30대 초반을 지나서 사회지 초년생의 그런 조금씩 이렇게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한 대리 과장급 정도로 왔습니다. 8, 9년 차 정도. 그래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현금 1억 정도를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면서 아마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기준 하에서 제가 만약에 그 나이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아마 부동산을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할 것이다 라는 저만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린 현재 나의 기준 그럼 난 도대체 얼마가 내가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이자나 원리금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내 집에서 살 것인가, 또는 두 번째는 전세를 미리 껴두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추후에 내가 무분별하게 막 많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나는 조금씩 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전략으로 가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노릴 것이다. 여러 가지 그때 가서는 반영성이 있을 겁니다. 월 300만 원이 받고 있는 이런 월 평균 근로자라는 가정하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8만 원, 기타 잡비, 문화, 생활 경조사비에 10만 원, 토탈에서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었어도 결혼 이제 신혼부부였거나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나 먹이는 비용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나 이런 거 등등 해서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가정을 하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축액은 똑같은 거죠.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은 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200만 원을 저축하기 때문에 약 70% 정도 저축하는 비율이다. 1년에 똑같이 약 저축액이 2,400만 원. 몇 년 모아서 제가 사회생활 한 지 8, 9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이제 30대 이제 중반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1억을 모았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일단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나 분양권, 아파트 위주로 생각을 해보았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시는 거주지가 다 다르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도록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힌다라고 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지금 대구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는 작년 하반기나 올 초 대비해서는 그때 당시가 바닥이었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최소 1억, 2억 정도의 랜드마크 아파트라든지 대장급 아파트들은 이미 실거래가가 높게 찍혀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가 가격이 바닥이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말입니다. 대출이 풀리든 가격이 너무 그 전에 많이 떨어졌든 간에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당시가 바닥이었다. 데드캣 바운스다, 더블디비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이렇게 의견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올 초 대비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거래들이 일단 1급지 아파트들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결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전략과 대출받아서 여러 가지 내 집 마련 전략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아직까지 대구 시장이 올해도 입주가 많고 내년에도 입주가 많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다 바닥에서 다 기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갭이 너무 큽니다. 전세 끼고 사두라 했더니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신축 분양권을 사야 되겠다는 전략은 지난번 5천만 원 종잣돈과 동일한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보통 계약금 10% 기타 세금 감당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신축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분양가 5억 전후 또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는 2, 3년 뒤에 저 멀리 입주, 최대한 늦게 입주할 저는 분양권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좀 상황이 바뀐 거죠. 돈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실제적인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대구 분양권 중에서 이제 입주가 1, 2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것 하나를 저는 선택해서 제가 매수를 할 아파트를 선정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입주할 이제 아파트들을 연도별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즉 2024년 내년 2025년, 2026년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핵심지, 상급지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물량보다는 상대적인 하급지에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진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최근, 그러니까 작년, 올해, 또 내년 초, 중 요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상대적인 상급지, 더 좋은 위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것은 위치가 조금 더 향후에 들어올 그런 장기적인 그 플랜을 봤을 때도 거기보다 상대적인
상급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가격적인 가치를 조금 더 따라가지 않겠는가, 좀 더 상급 입지로서 가치를 평가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P를 초반에 조금 더 주고서라도 저는 이쪽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1억 정도 있다면요. 최근 1년 내에 입주한 아파트라도 1억 한도 내에서 투자 매수가 가능하다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더 좋은 매물들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죠. 연소득입니다.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께는 만 19세 무주택자 전용 8사 이하로서는 평가액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다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도시 월 평균 근로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제가 300만 원을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프가 제가 합쳐가지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든지 아까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합쳐가지고 저소득 이하인 자로서 내가 지금 둘 다 무주택자로서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아파트를 할 때는 디딤돌로 해서 대출 한도가 호당 2억 5천 이내, 그리고 대출금리가 무려 2.15%에서 3%, 여기에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붙으면 1%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소득 여건이 되고 가격이 4억 정도 되는 1급지 말고서라도 2급지에 위치 좋은 구축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쪽은 아직까지 약간 반등하기 전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억 기준으로 했을 때 2급지에 위치 좋은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조정받았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70% 대출을 받으면, 즉 4억에 70%면 2억 5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2억 8천이라도 한도가 2억 5천이니까 2억 5천 대출이고 1억 정도 나의 돈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두 개 합치면 3억 5천. 5천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딱 내 집 마련해서 내가 와이프랑 시거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억 5천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해 봤을 때 2.5% 금리로 계산을 해봤더니만 30년 납으로 계산을 딱 해봤더니만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약 62만 원입니다. 매달 200만 원에 제가 저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하게 대출 상환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 안으로 들어오는 주택 가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30년 동안, 아니 매달 62만 원 뭐 어찌 갚으란 얘기냐, 내가 3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5년 있다가 또는 10년 뒤에 팔고 이 집에서 다른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이 대출 상품이 30년간 너희들은 이 집 못 팔고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따박따박 이자를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품도 아니고요. 시기를 잘 보고 보통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집 마련하지 않더라도 월세나 전세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그 돈 또한 주거 비용인 거죠. 월세로 나가거나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전세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비용이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갈 것인가를 서로 각자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무주택자분들 요즘에 우대금리 많이 해주죠. 더 좋은 아파트 4억대 말고나 5, 6억대 아파트 할 거야. 4%대 고정금리를 받아도 되고. 지금 내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값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격 자체가, 절대 매매 가격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이고 20% 30% 내지 많게는 40, 50% 정도 하락한 조정이 된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또 향후에 얼마 뒤에 입주를 아파트, 새 아파트들 있죠. 입주를 아파트는 분양권, 이런 거 위주로 저는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해서 실거주 내 집 마련, 대구에서 그나마 입지 좋은 곳 있죠.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저는 갈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지의 가치는 더 가격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1급지, 2급지, 3급지 가격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몇 년 뒤에 그리고 대구 있는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이 마무리되면서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 그때 가서 전략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전세 받아서 이렇게 내가 나와서 전세금 받아서 대출을 갚으면서 전세 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빨리 몰 수도 있고, 모은 돈으로 더 제2, 제3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더 빨리 몰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전략은 그 당시의 시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매도하고 몇 년 뒤에 차익 실현한 다음에 대구 말고, 대구는 이제 안 되겠어, 다른 쪽으로 갈 거야, 경기도 갈 거야, 서울 갈 거야,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 주고 나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2주택자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분양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 기준 가격 자체 잡는 것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내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대구에 지금 요런 위치에 지금 물량이 많다, 대구 전체가 폭탄이다, 이제 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각 구별로 쪼개서 보시면서 향후에 올해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은 여기가 많은데 이 구는 이제 여기가 끝났구나, 올해만 분양 끝나면 이제 새 아파트가 없네, 그럼 요 지역에 가격 받는 게 더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주택을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장기 우하향할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위치 좋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충분하게 내가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를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부자, 자산가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